사업 성장을 위해서 뭐 매출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필수 요소는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당연히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보다 네 번째 말씀드릴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 성장의 필수 요소 제품과 서비스 너무 중요하죠. 일단 내가 가진 제품과 서비스의 전문성이 있어야 그 뒤에 뒤따르는 그런 마케팅이나 영업이 의미가 있겠죠. 이 전문성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USP, 아마 뭐 미라클 마케팅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죠. 독특한 판매 제안인 거죠. 그래서 USP로 그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 USP 다음으로 UXP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그 셀링 대신에 experience, 즉 경험, 어떤 경험을 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제안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많이들 사용하시는 용어죠. CS. 뭐 CS라고 해서 뭐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 버전이죠. 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즉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었고, 이것도 최근에는 CS에서 한 발짝 나아간 개념이 CX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내가 줄 수 있느냐, 좀 고객 만족을 넘어서 어찌 보면 고객을 더 내 제품과 서비스로 더욱더 만족을 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의 USP를 넘어서 UXP까지 고려를 하시고 정말 고객을 생각할 때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이제 선사할 것인가까지 고려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일단 가진 재산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정말 지원금이 되게 많잖아요.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뭐 이제 빌려주는 형식도 있지만 아예 주는 그런 지원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투자를 받는 부분은 사실 되게 조심스럽죠. 받을 때는 좋지만 네, 뭔가 줘야 되잖아요. 뭐 지분을 주든 뭐 이익금 배당을 주든 뭔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고민도 되실 거지만 어쨌든 지금 내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시스템이겠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근데 너무 시스템을 고정된, 너무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너무 공을 들이다 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선 가능하겠지만 이제 1인이 운영하거나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비즈니스에서는 좀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피벗이라고 해서 현재 그 사업 모델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또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전 시스템은 가변적으로 갈 수 있는 너무 고정화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결국 그 비즈니스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끌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사람이겠죠. 네. 비즈니스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파트너가 생각이 나실 거고, 파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를 새로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일을 할 파트너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분은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우주가 나에게 온다라는 이제 이런 시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인맥, 또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자산까지도 와서 함께 뭐 동업을 하거나 뭐 공동 투자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이런 파트너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고객이겠죠. 그래서 이 고객을 만나는 것, 뭐 이 고객이 잠재 고객인지, 뭐 우리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흔히 뭐 회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을 보통 말하죠. 인지하고 있지 않으나 관심이 없는 고객을 보통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단계를 이제 우리가 가망 고객이라고 하죠. 회사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으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이 두 번째 단계 고객. 그다음에 세 번째 고객이 이제 신규 고객이죠. 네, 처음으로 회사 거래를 시작한 고객, 첫 구매 고객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신규 고객이 돼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제 기존 고객이죠. 그래서 회사 지속적인 거래를 한, 또 고객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효율적으로 뭐 재구매를 일으키기가 좋은 그런 마케팅이 가능한 고객을 우리가 기존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복 구매가 가능해지는 단계.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고객의 단계죠. 충성 고객. 이 단계가 되면 사실 우리한테 별도로 내가 뭔가 뭐 사달라, 구입해달라 이런 뭐 메시지나 정보를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 구매를 하는 단계죠. 이런 고객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이 아마 비즈니스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만족한 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입소문을 내주시거나 직접 소개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소개했을 때는 정말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객을 5가지 단계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 원하는 사람을 내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로, 네, 사람 만나기.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많이 있고, 뭐 사람을 종류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트너와 고객을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날 때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 일단 인맥 관리를 통해서 뭐 요즘 연말이라 이거 많이 하시죠? 연말이라서 요즘 뭐 각종 송년회와 이제 각종 파티에 많이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는 인맥 관리를 통해서 만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인맥 관리는 안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독보적인 실력, 독보적인 USP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지가 다 자동으로 나오는, 그래서 실력으로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있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력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인맥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실력도 없고 난 인맥 관리도 못하지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오늘 강의의 주제인 거죠. 네. 아마도 인맥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시스템과 부를 이루신 분들, 또 실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또 사업 성장을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들이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왜냐면 고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도 힘들잖아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안정적인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방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광고가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광고는 이제 흔히 무료 광고와 유료 광고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무료 광고는 아마도 아실 거예요. 뭐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뭐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 뭐 웹문서 이런 데 이제 상위 노출을 통해서 내 브랜드와 내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뭐 네이버 말고도 각종 SNS가 많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유튜브,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이제 많은 채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료 광고도 아마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는 당근도 많이 광고하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유료 광고 플랫폼들도 있고 무료 광고도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무료 광고를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유료 광고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나 사업했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냥 블로그나 해 볼까?'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물론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광고를 홍보를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오늘은 제가 유료 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무료 광고와 유료 광고의 장단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좀 더 맞는 그런 콘텐츠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료 광고는 어떨까? 이제 무료 광고의 장점은 아마도 다들 예측하듯이 돈이 안 든다. 네, 그렇죠. 즉 광고비가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장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전환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노출이 됐을 때 그분들이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뭐 구매나 상담으로 이어지는, 즉 이런 전환율이라고 하죠. 고객의 단계가 뭐 신규 고객에서 뭐 구매 고객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환율이 높은 거예요. 장점이. 이런 무료 광고를 했을 때 장점은 전환율이 높은 거고,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가 단점이에요. 아니 아까는 장점에서 돈이 안 든다라고 해 놓고 왜 또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1 시간 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면 그게 인건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그 1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을 블로그 포스팅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료 광고의 단점이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고 언제 내 고객이 얼만큼 내 포스팅을 보고 나에게 상담 전화가 올까? 혹은 내 홈페이지에 방문을 할까? 혹은 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까? 예측 가능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뭐 하루에 뭐 2명씩 들어온다, 뭐 100명씩 들어온다, 이런 수치가 있는 분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새롭게 광고 채널을 만들고 광고 홍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 개 포스팅을 했어요. 블로그라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개 포스팅을 해서 이제 인건비 뭐 한 시간 정도 투자했으니까 내 인건비 한 달 시간당 내가 한 3만 원 정도 한다. 그냥 대략 책정해 볼게요. 인건비 3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회 정도 내 포스팅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쇼핑몰 방문을 한 50 명이 했고, 장바구니에 한 10명 정도가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구매가 1명 정도 일어났어요. 내가 한 개를 포스팅했는데. 그러면
이 구매 함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진 금액 3만 원이 이제 BEP인 거죠. 즉 손익분기점. 왜냐면 마진이 3만 원이고 내 인건비 3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3만 원인 건데, 그래서 마진이 3만 원일 경우 BEP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파는 제품이 뭐 예를 들면 6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마진이 3만 원 이상이면 손해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마진이 2만 원이었다 그러면 만 원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재현성이 낮아요. 뭐냐면 아까 이제 한 개 포스팅에서 한 명이 구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하나 포스팅에서 한 명이 구매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내일 또 하나 포스팅을 하면 내일 또 한 명 구매를 하겠지라고 내가 포스팅을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재현이 되나요? 다시 구현이 되나요?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재현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재현성이 낮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출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보다는 어렵다.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어, 유료 광고는 어떨까? 네, 무료 광고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유료 광고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료 광고의 첫 번째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요. 예. 왜 예측이 가능한지 살펴볼게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가 내 매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좀 매출이 적다 그럴 때는 유료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매출이 많다 그러면 광고를 끄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매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재현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고객 100명을 모았다. 그래서 구매가 뭐 몇 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유료 광고는 재현성이 높아요. 왜냐면 플랫폼에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룰대로만 광고를 진행하면 그 성과가 그대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아까 이제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 너무 변수가 많아서 좀 재현성이 높지 않았는데, 유료 광고는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죠. 내가 조절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매출을 발생 시간, 매출이 발생,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은 예를 들어 오늘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몇 명이 검색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료 광고 같은 경우는 매출을 발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비용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예를 들어 오늘 광고해가지고 다음날 매출 발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한 개 포스팅이 아니라 이번엔 한 개를 광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한 개를 광고하는데 나도 당연히 인건비가 들겠죠. 뭐 광고 소재도 만들고 광고 세팅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건비 3만 원 들여서 한 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라 사실 광고비도 들죠.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투자해서 광고까지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페이스북 기준으로 노출 단가가 한 10원 정도 하니까 이러면 좀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뭐 이러면 그래서 쇼핑몰 방문이 50명에서 이제 500명이 됐다. 음. 그래서 실제로 장바구니에 110명이 담겼고 구매가 10명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아까랑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아까는 마진 금액이 3만 원이 BEP였잖아요. 근데 얘는 마진이 이제 하나당 이제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10명 구매했으니까 마진이 30만 원. 내가 들어간 비용은 6만 원. 그래서 최종 마진이 24만 원이나 돼요. 근데 마진 3만 원짜리를 그렇게 광고로 팔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마진을 줄여 볼게요. BEP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마진이 6천 원이어도 BEP가 되거든요. 왜냐면 6 곱하기 10 하면 6만 원이고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마진이
3만 원 이상이어야만 수익이 났어요. 무료 광고에서는. 근데 유료 광고에서는 마진이 6천 원이어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 건데, 이 얘기는 되게 그 중요한 차이인 거죠. 마진이 3만 원인 것과 6천 원인 것은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했을 때 더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료 광고가 돈이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돈은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효율성이나 또 어떤 매출을 뭐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재현성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이거를 광고 대행을 맡기고 광고를 누구한테 맡기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들지만 내가 직접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광고 소재도 만들고 내가 카피라이트는 직접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노하우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던 광고를 통해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광고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과 똑같은 광고비가 들었을 때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했을 때 방문자 수나 구매 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면 돈이 점점 더 적게 드는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사실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 플랫폼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나머지 플랫폼도 금방 익숙해지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페이스북 광고를 익숙해지고 나면 뭐 유튜브 광고, 뭐 카카오 광고, 네이버 광고, 뭐 틱톡 이런 게 사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특히 뭐 틱톡이나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거의 페이스북하고 메뉴 구성이 정말 비슷해요. 뭐 픽셀이란 표현까지 똑같을 정도니까. 그래서 하나 광고 플랫폼을 하나 정도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서 마스터를 하면 그 다른 플랫폼을 할 때는 훨씬 더 쉽게 예, 익힐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유료 광고에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하냐면 예산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한다는 게 사실 최대 단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료 광고의 최대 장점이 돈 없이는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유료 광고에서는 최고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는 게 사실 최고의 단점이고 그거 말고도 사실 단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게을러져. 뭐가 게을러지냐? 아니 내가 내 사업을 홍보하는데 블로그에 정말 구구절절 내 스토리도 올리고 사실 포스팅을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유료 광고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무료 광고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무료 광고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료 광고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내 브랜딩과 또 내 스토리를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검색이 돼서 내 포스팅을 보기만 하면 구매 전환율도 높기 때문에 사실 꼭 해야 되는 마케팅인데 유료 광고를 하다 보면 그 효율을 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을 내는 부분이 어 그래서 무료 광고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단점이 당연히 이제 유료 광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안정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인 광고에 대해서 지금 같이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시간 8시 반이라서 좀 피곤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잠깐 잠을 깨고 오십시오. 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한테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그 페이스북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페이스북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페이스북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페이스북을 안 하고 다른 광고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페이스북은 현재 최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있죠. 인스타그램 있죠. 또 뭐 있냐면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은 광고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언론사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이런 데 아세요? 인사이트 코리아 뭐 이런 데 보면은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집행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광고가 나오고 페이스북의 제휴사인 이런 언론사, 제휴를 맺은 사이트들, 그리고 제휴를 맺은 어떤 앱, 게임, 뭐 이런 데들도 페이스북 광고 노출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용자 수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현재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18세, 만 18세 이상, 19세 이상 사용자 수가 2,400만이거든요. 네. 이 화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한 화면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연령대를 18세 이상으로 지정했을 때 최대 그 광고가 도달할 수 있는 예상 규모가 2,4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400만 명, 거의 절반 가까이의 숫자한테 내가 타겟팅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과 성별, 또 다양한 그 타겟팅 옵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물론 다른 플랫폼도 해야 되지만 페이스북을 안 하고 유료 광고를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반드시 1차적으로 섭렵해야 될 광고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이 되게 직관적인 광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3단계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데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 단계별로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캠페인에서는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어찌 보면 페이스북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캠페인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광고의 목적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광고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도달을 목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까지 도달의 효과가 가장 좋은 도달 광고가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식으로 광고를 해주고요. 나는 동영상을 조회시키는 게 목표다. 내가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동영상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광고의 목적을 동영상 조회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가장 열심히 보는 타겟들에게 페이스북이 우선적으로 그 광고를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또 캠페인의 목적에서 페이지 좋아요를 세팅하면 이제까지 페이지 좋아요를 잘 눌렀던 사람들 그런 타겟들에게 우선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쉬운 거죠. 나는 방문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트래픽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링크 클릭을 많이 해서 사이트 방문을 많이 한 이제 그런 유저들에게 우선적으로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겠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환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흔히들 뭐 구매 전환 이런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구매 전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등록 완료, 뭐 아니면 가입 신청,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이 고객의 상태를 잠재 고객에서 신규 고객으로 만드느냐, 뭐 신규 고객에서 뭐 기존 고객으로 만드느냐, 뭐 기존 고객에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광고의 목적을 전환으로 하면 이 전환을 이제까지 잘 일으켰던 전환이 잘 일어나는 그런 타겟들에게 우선적으로 광고를 잘 노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환도 이제 뭐 구매 전환이 있고 상담 신청이 있고 구독 신청 이런 전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목적에 보면 또 잠재 고객 확보라는 광고가 있어요. 캠페인이 있는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왜 신세계를 경험하시냐? 이건 그 페이스북의 광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고객 DB를 페이스북으로 바로 받는 건데, 페이스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스북은 1인 1계정 원칙이거든요. 실명 계정 원칙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플랫폼에서는 입력하지도 않는 뭐 생년월일, 성별 뭐 이런 좀 자세한 정보를 받거든요. 가입할 때 성별을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 안 된 사이트 별로 없죠. 근데 페이스북은 성별을 입력하면 가입이 안 돼요. 안 입력하면. 그만큼 개인정보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를 보고 저거 나도 예를 들면 페이스북 유료 광고 뭐 쉽게 잘하는 방법 소책자를 뭐 드립니다 해서 광고를 했는데 뭐 소책자 신청하기가 딱 눌렀더니 네, 이름 연락처 남기시면 글로 뭐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딱 신청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이름과 연락처가 이미 입력돼 있어요. 이미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라서 잠재적 확보 광고로 진행하면 그 광고를 본 고객은 내가 신청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름 연락처가 입력된 상태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그냥 DB가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DB가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입력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이름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뭐 이메일 주소나 등등 입력해 가지고 좀 귀찮죠. 그리고 입력하다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클릭을 하는 순간 좀 약간 찝찝해 하기도 하면서 내 정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자료랑 내 개인정보를 바꿔야 되나? 약간 고민도 하고 막 그러는데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이거 내가 뭐 얻어볼까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클릭까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탈률이 상당히 적죠. 이탈률이 적다는 건 고객 DB가 쉽게 획득이 된다. 고객 DB가 잘 들어온다. 즉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더 많은 DB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획득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획득하기가 쉽다는 건 관여도가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관여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DB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제가 DB당 단가 한 1,000원까지도 제가 받아봤는데 DB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전화해 보잖아요. 그렇게 얻은 DB는 내가 신청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 DB를 획득하기가 쉽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객은 나 그런 거 신청했었나?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어떤 곡은 나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연락했냐고 이렇게 막 따지시는 고객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관여도가 떨어질 정도로 DB 확보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잠재적 확보 광고할 때는 절대 이름 연락처만 받지 않고 그 뒤에 좀 신경 써서 넣어야 되는 정보를 추가로 넣거든요. 그래야 이제 DB 단가는 좀 올라가지만 고객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의 광고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최종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했을 때.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내가 파트너 모집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를 모집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네,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를 찾습니다. 아예 딱 대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래서 밑에 뭐 더 알아보기나 뭐 상담 신청 이런 걸 눌러서 직접적으로 DB를 남길 수도 있고 이 조건이나 이런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것도 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모집 광고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작하기 누르고 더 알아보기 누르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하고 파트너를 신청하겠죠. 네, 이거는 제가 네, 가맹지사를 모집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걸로 가맹점을 모집할, 가맹점을 운영한 내 사업의 파트너를 찾는 광고죠. 그리고 또 네, 카페 창업.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죠. 네,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파트너를 모집하는 광고를 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광고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오는지도 사실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되게 고효율로 효율을 높이면서 파트너를 모집하는 광고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제 파트너 모집 광고를 봤으니까 이제 고객을 모집하는, 음, 고객 모집하는 광고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타투 수강생 모집 광고죠. 그래서 내가 타투 아티스트인데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수강생을 모집하고 싶을 때 이런 광고 할 수 있겠죠. 또 네. 제가 새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게임을 팔아야죠. 설치를 시켜야죠. 그래서 보통 뭐 게임사 같은 경우 설치를 시킨 다음에 유저가 많아지면 거기 이제 광고 수익으로 많이 수익을 낸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게임 설치를 위해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고객, 유저를 모집하는 광고인 거죠. 네, 또 이거는 네, 네일 아트 받고 싶으신 분 모집하는 광고죠. 네. 뭐 이런 거 네일 아트도 내가 샵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냥 뭐 입소문으로만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이랑 가까운 반경으로 타겟팅을 해 가지고, 또 보통 오시는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광고를 하시면 되죠. 네. 최근에는 이제 분양 광고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속초에 있는 어떤 그렇죠. 네. 분양 광고인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분양이든 뭐든 내가 내 직접적인 고객을 만나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내가 파트너를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고객을 모집하는 광고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에서는 광고의 목적을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가장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페이스북이 알아서 찾아서 우리에게 그 성과를 내준다는 게 페이스북 광고의 큰 장점이죠. 그러면 캠페인을 세팅한 다음에는 이제 광고 세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세팅하게 되죠. 뭐냐면 예산. 뭐 내가 예산을 얼마나 쓸 건가. 아까도 광고 예산이 없으면 아예 광고를 시작도 못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면은 시작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65분의 이제 참가자가 계신데, 채팅창에 나는 한 달에 광고 예산으로 최소한 이거 정도 쓸 수 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나는 예산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최소 예산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이 정도라면 나는 지금 당장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채팅창에 한번 줌 채팅창도 좋고요. 네, 그렇죠. 유성호님 300.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쓰시는군요. 네, 1, 3만 원, 한 달이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100만 원이군요.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 3천만 원 정도 쓰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하루에 만 원.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네. 지금 올리신 분들은 사실 페이스북 광고가 아니어도 어, 네, 페이스북 광고가 아니어도 충분히 광고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에는 더 저렴한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월 10만 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되냐 궁금하시죠? 1 예산 1,500원 이상이면 가능해요. 한 달이면 얼마죠? 네, 한 달에 뭐 30 곱하면 45,000원이잖아요. 그 한 달에 한 5만 원만 있어도 광고 시작이 가능해요. 네, 아까 마지막에 남겨주신 나 한 달에 한 10만 원이면 광고 지금 시작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가능하신 상태예요. 네, 한 달에 5만 원이면 바로 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광고예요.
그래서 하루에 1,500원씩 진짜 물론 노출 효과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반경이 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고는 1, 예산 1,500원도 그렇게 효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광고와 내 가게를 노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시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한다. 이거를 뭐 서울 전역에 광고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은 반경 1km, 뭐 기껏해 반경 2km 정도만 광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1, 예산 1,500원으로도 생각보다 높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업종과 뭐 지역이 제한이 있냐 없냐, 연령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다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달에 5만 원으로 광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저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5만 원 광고 예산이면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65명의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바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맞아요. 바로 광고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 광고예요. 이게 페이스북 광고의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 세트에서 예산도 나를 하루에 얼마 쓸 거냐 정하지만 일정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이 광고를 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겠다. 아니면 난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겠다. 혹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설날 며칠부터 며칠 그 연휴 기간 동안만 내가 운영해 보겠다. 이럴 수 있죠. 이런 예약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나요? 요일하고 시간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강남역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뭐 백반집을 운영한다고 할게요. 백반집은 좀 그런가?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를 몇 시부터 정하죠? 네,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 뭐 길게는 뭐 1시까지 이제 정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그분들이 식사 메뉴를 고르는 시간에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부터 1시까지, 뭐 5시부터 7시까지,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보통 아침에 검색 잘 안 하니까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특정한 요일별 시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손님이 너무 적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9시부터 뭐 10시까지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내가 내 사정에 맞게 요일과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지정해서 그 시간에만 광고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좀 직관적이고도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한 게 페이스북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정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네. 지역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반경 1km까지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도를 펼치고 지도에 딱 점을 찍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딱 반경 1km, 2km, 3km, 4km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뭐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펼치실 때 페이스북 광고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연령도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하신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페이스북은 실제로 사용자인 13세부터 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마케팅도 가능은 합니다. 많이 쓰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제 딸이 12살인데 인스타를 쓰더라고요. 최근에 깔아가지고 많이 쓰지는 말라고 했으나 말은 안 듣더라고요. 열심히 쓰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SNS를 더 많이 해요. 네, 더 많이 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부터
뭐 성인, 뭐 중년, 뭐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겟팅도 내가 원하는 연령대에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상세 타겟팅, 뭐 예를 들면 내가 축구 용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 그럼 당연히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야 더, 그 축구 용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마케팅, 그럼 특정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을 해서 특정한 상품을 팔고 특정한 서비스를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겟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캠페인에서는 광고 목적을 설정한다고 했고, 광고 세트에서는 뭐 예산, 뭐 일정, 뭐 타겟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 이 광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을 홍보하게 됩니다. 뭐냐면 전달 내용이죠. 내가 이 고객에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보게 될 그 고객에게 전달할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전달 내용이죠. 그거를 뭐 전달 내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만한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알리거나,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알리거나, 혹은 뭐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죠. 뭐 한창 유행했던 이제 카드 뉴스 같은 형태,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는 형태, 뭐 슬라이드 쇼 같은 형태, 뭐 이미지와 동영상이 결합된 형태. 예를 들면 첫 화면은 이미지였는데 다음을 넘기니까 동영상이 나오고, 또 동영상 넘기니까 또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이런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을 이 유료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뭔가 손쉽게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광고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쉽게 고객을 모집하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손쉽게 고객을 모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뭐냐면 잠재 고객 모집 광고예요. 이건 아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잠재고 확보 광고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광고거든요. 진짜 클릭 한 번에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그 광고를 보고 내가 이걸 받고 싶다. 그럼 신청하기 눌러서 그 콜투 액션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클릭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DB가 쉽게 취득이 되고, 이게 정말 그 광고 문안 혹은 그 뒤에 취득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테스트해 보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객을 모집하는 게 가능한 게 페이스북의 잠재 고객 모집 광고, 뭐 잠재 고객 확보 광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DB를 모으는 비용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고, 내가 고객을 정말 많이 모아야 되는 분들은 정말 한 명 모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한 명 한 명 모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나서 매출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잠재 고객 모집 광고는 꼭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트래픽 광고도 많이 쓰죠. 내 홈페이지에 사람을 모으는 광고. 그래서 이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는 잠재 고객을 모수를 확보하는 데 되게 이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랜딩 페이지에 최종적인 이름, 연락처를 남겨야 그다음 이제 고객이 되는데, 실제로 랜딩 페이지 왔다가 입력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 그 이번에도 우리 이 연합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름 연락처를 남기시고 이 오픈 채팅방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와서 제 강의를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채팅방에 그 내용 한번 써주시겠어요? 나는 이 여러 세미나 중에 SNS 광고를 통한 안정적인 신규 고객 모집 방법을 통해서, 즉 1번은 랜딩 페이지를, 제 랜딩 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신청 후 오픈 채팅방에 오신 분이 1번. 2번은 오픈 채팅방에 먼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에 신청하신 분. 어떤 분이 많을까요?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써주시면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뭐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네.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방문자를 봤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미라클 연합 세미나 오픈 채팅방이 112명이었거든요. 근데 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제 강의를 신청하신 분이 64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제가 아주 방금은 최근에 확인을 못했지만, 어,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픈 채팅방으로 와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과 관계를 맺고 또 더 좋은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오픈 채팅방이면 왔다가 저희 세미나를 참여를 이제 안 하시거나 혹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저희와 관계를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연결고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제 랜딩 페이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신 분은 일단 남기실 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셨거든요. 네. 여기 계신 65분의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은 제가 남긴 랜딩 페이지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를 누르셨을까요? 안 누르셨을까요? 네, 대답 하나만 안 합니다. 이건 다 누르셨어요. 다 누르셨기 때문에 저한테 DB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DB를 남기시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근데 단순히 단톡방으로 온 다음에 연결고리가 이제 생성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DB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DB를 남기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연말 세미나 끝나고 또 연초 세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초 세미나에 오늘 배우신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광고 강의를 했다면, 예를 들면 연초에도 뭐 민 소장님이 또 이런 연합 세미나를 여시면 저는 그 후속 강의를 하겠죠.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후속 강의 실전 강의를 한다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또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남기신 분들에게만 여러분 다음번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가 되게 쉽겠죠. 홍보하는 게.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잠재 고객의 모수를 확보하게 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 후속 관리가 되고 그 다음번을 기획할 수가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 왔다가 나가버린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왔다가 이제 DB를 입력한 사람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입력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거 관련된 실전 강좌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픽셀이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추적 코드를 제공해서 이 광고를 보고 이 랜딩 페이지까지 왔지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랜딩 페이지에 와서 신청한 사람들, 즉 이 랜딩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페이스북이 따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 필요하신가요? 그런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페이스북 픽셀을 공부하셔야 돼요. 뭐 근데 이게 말만 어렵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 그냥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내 방문자가 방문 후 이탈한 사람을 내가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문하고 나간 사람에게 내가 다시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라고 2차 광고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네, 이제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트래픽 광고예요.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 고객의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광고가 트래픽 광고예요. 그리고 또 트래픽 광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광고가 바로 이 전환 광고입니다. 이거는 잠재 고객, 아까 트래픽 광고는 이제 잠재 고객, 실제로 내 이제 가망 고객 되기 전 단계를 모으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진짜 가망 고객 있잖아요. 가망 고객을 최소 비용으로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광고가 전환 광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에서 캠페인단에서 이 광고의 목적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의 성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캠페인에서 광고의 목적을 전환으로 설정하잖아요. 전환 광고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이제까지 광고를 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모집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편지를 정보성 편지를 구독하는 서비스였다. 그러면 편지 구독 완료가 내 전환 목표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까지 구독 완료를 신청을 많이 했던 유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것들을 잘 반응하는. 그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전환 광고를 했으니까 이제까지 이런 그 등록 완료로 전환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환 성과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전환 성과를 최소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광고를 페이스북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광고가 좋은 거고 사실은 비싼 광고예요. 비싼 광고지만 전환 성과 기준, 전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최소 비용을 만드는 광고가 이 전환 광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전환 광고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뭐 트래픽, 뭐 클릭률, 클릭당 비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한 명 고객을 등록 완료시키는데 얼마가 드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내가 등록 완료가 목표라면 등록 완료를 많이 시키는 게 장땡인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뭐 클릭률, 뭐 노출, 도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전환만 많이 시켜줘.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환 광고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야 된다. DB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전환 광고만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하시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또 실험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만 있다면 근데 전환 광고를 1예산 1,500원으로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환 광고는 조금 더 예산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어느 정도 있다면 저는 바로 전환 광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그게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이죠. 성과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SNS 광고로 안정적인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한 준비물이 있어요. 네, 뭐든지 할 때 준비물이 중요하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광고 성과가 잘 나요. 왜냐면 준비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이죠.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페이스북 광고를 열심히 배우고 기가 막힌 소재를 만들어서 아무리 클릭률이 높아도 결국 매출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상품과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경쟁력을 갖출 만큼의 전문성이 있고 내가 고객에게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진정성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시면 성과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일단 상품과 서비스가 정확하게 잘 준비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광고를 하셔야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네,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진정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기획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광고할지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분석이죠. 뭘 분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품을 분석해야죠. 내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이 제품을 어떤 사람이 살까? 뭐 이런 것들, 내 제품에 대한 분석, 혹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 요즘 이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이런 가격대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요즘 이런 기능까지 있어. 혹은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이 돼. 이런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광고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시장 분석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 분석. 이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은 경제력은 어떻게 되고,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 혹은 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혹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각 아이템과 서비스별로 고객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 고객에 대한 타겟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고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광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어렵죠. 분석하는 거. 제품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어렵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분석이 잘 되면 광고 기획이 되게 쉬워져요.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는 당연히 선생님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이거죠. 선생님 역할이 돼서 포지션이 선생님이 돼서 일단 라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선생님 입장에서 나 또 전문가 어떤 포지셔닝 상태에서 정보가 전달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최종적인 어떤 구매나 서비스를 유도했을 때 이게 구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이걸 그냥 아무 라포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파는 것과 그냥 구매 유도를 하는 것과 라포를 형성하고 구매 유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 포지션으로 전문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준비된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유도를 했을 때 당연히 구매 전환율도 높아지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USP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좀 높아도 이런 선생님이 하시는 서비스라면, 이런 대단하신 분이 하는 상품이라면 이 정도 금액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생님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구매 유도를 하게 되면 바로 시장에 가서 가격 비교를 하게 되죠. 동일한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이제 작업들, 선생님 포지셔닝을 해서 어떻게 내가 선생님 포지셔닝을 할 건가? 내가 이분에게 어떤 전문가로 인식이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 기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고가 기획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야죠.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죠.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보셨던 5가지 종류의 고객이 있죠. 잠재 고객이 있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하지만 구매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가망 고객이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첫 구매를 하는 신규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또 첫 구매를 한 고객을 어떻게 재구매를 해서 기존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또 재구매를 한 고객을 어떻게 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서 이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다른 잠재 고객이 또 유입이 되고 가망 고객이 유입되고 신규 고객이 유입되게 만들 건가. 이걸 이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만드는 깔때기, 어떻게 해서 일로만 집어넣으면 잠재 고객이 알아서 구매 고객에서 충성 고객으로 바뀌는 이 로직. 이걸 이제 퍼널을 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고객을 육성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을 만들 건가? 어떻게 해서 가망 고객에서 신규를 만들 건가?
또 신규를 어떻게 해서 기존 고객으로 만들고 기존 고객을 어떻게 충성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바로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 가망 고객에서 신규 고객으로의 전환, 여기서의 기존 고객으로의 전환, 또 충성 고객으로의 전환. 이게 각각 단계가 다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 전환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어떻게 이것을 육성할 것인가를, 고객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우는 것. 그걸 이제 고객 육성을 설계한다. 퍼널을 설계한다. 고객 육성을 계획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해요. 들어보셨나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한두 가지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거는 쓰려면 여러 솔루션을 연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마케팅 자동화에 여러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기능들은 좋을 수 있지만 전체를 설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가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수면 시간 이런 게 사이클이 왔는데 예를 들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 서비스 쓰다 보면은 서버 업데이트 이런 거를 우리 업무 시간에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뭔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부분 자동화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제가 소속해 있는 리드젠이라는 그 솔루션도 그 부분 자동화가 아니라 원스톱으로 고객 DB가 이제 모이는 순간부터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고객 구매 여정 퍼널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이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고객 단계를 정말 잠재 고객에서 구매 고객까지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거를 내가 DB를 봐서 내가 일일이 상담해서 높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서비스나 또 상품에 따라서 또 그게 맞는 업종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되게 비효율적이죠. 나는 이제 신규 고객만 만들고 신규 고객이 알아서 구매 고객이 되고 재구매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 아까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케팅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신규 고객을 모아야 잠재 고객을 모아야 그분들이 그 세일즈 퍼널에 의해서 최종적인 충성 고객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자동 솔루션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죠. 내가 세일즈 퍼널을 구축한다면 고객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세일즈 퍼널 구축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자동 솔루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육성할 계획이 준비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렇죠. 신규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니까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광고 소재를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카피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카피라이팅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여기 또 민지영 소장님도 계시지만 미라클 마케팅 민지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막 카피라이팅도 막 템플릿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막 카피라이팅이 술술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카피라이팅을 잘 해서 그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 이미지나 혹은 또 동영상도 만들죠. 동영상 시나리오도 템플릿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템플릿들을 가지고 광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되게 성과가 잘 나는 그런 경험들도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템플릿을 가지고 카피도 짜고 이미지도 만들고 사실 이미지 만들 때도 요즘 템플릿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동영상도 요즘
그런 템플릿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캔바나 뭐 망고보드, 비디오 스튜 이런 동영상 소재도 예전처럼 막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막 고사양 PC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사양 PC로도 노트북으로도 훌륭한 동영상들을 동영상 광고 소재죠.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세요. 언젠가 이런 것도 요청이 있으시면 또 같이 한번 강의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 소재를 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배우신 유료 광고를 세팅하시면 돼요. 광고를 세팅한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로스 해킹을 해야 되죠. 그로스 해킹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로스, 성장을 해킹한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되게 좀 뭐 해킹이라고 하니까 좀 겁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장을 해킹한다. 즉 이 광고가 성과가 나는 이유, 이 비즈니스가 성과가 나는 그 요인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해킹도 원래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서 그 요인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로스 해킹은 이 성장을 시키는 그 요인이 정확하게 뭘까?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그럼 예를 들면 이 성장의 요인이 뭐 이미지 소재의 카피다. 그러면 카피를 통해서 소구점을 잘 개발해 가지고 그중에 성과가 잘 나는 카피를 통해서 많이 광고 소재를 만들었더니 성과가 잘 나더라. 그럼 이제 그 카피를 개발하고 그 좋은 그 성과가 나는 카피를 계속 개발하는 게 광고 성과 향상의 어떤 그 요인이 되겠죠. 그럼 광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을 발굴해내고 개발해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마케터들은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단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이 감한 고객이 될까? 이거를 일으키는 요인은 뭘까를 발견하는 게 그로스 해킹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감한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만들까? 어떤 광고를 했더니 이 감한 고객이 신규 고객이 됐을까? 또 어떤 카피 때문에 이 신규 고객이 또 재구매를 해서 기존 고객이 됐을까? 또 어떻게 했더니 이 기존 고객이 정말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이 충성 고객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 광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그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SNS 광고로 안정적인 신규 고객을 모으기라는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셨던 이 유료 광고에 대한 내용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아이템을 어떻게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까요? 나는 내 광고를 한번 페이스북 광고라는 기술을 조금 더 배워서 나는 내년 1월에는 광고를 안 해 이제까지 광고를 안 하셨던 분 중에서 난 내년 1월에는 꼭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하는 분 혹시 있으시면 채팅방에 3번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난 광고를 안 했지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꼭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 혹은 어떤 확신이 생겼다 하는 분 있으시면 3번으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3번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페이스북 광고가 어떤 분들은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웠어요. 처음에 페이스북 광고를 제가 한 8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지가 않고 막 뭐 광고 대행사 가서 조금씩 배우고 어느 강사님한테 조금씩 배우고 막 아름아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 광고 가르치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들을 또 미라클 마케팅과 함께 좀 더 기획을 또 해보도록 하고 오늘 혹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너무 안 되거나 이런 건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선착순 두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줌 채팅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네, 이은규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SNS 광고 중에서 페이스북 다음으로 추천할 광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리드젠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광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연령대가 40대 이상이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연령대가 좀 낮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광고보다는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꼭 100%는 아니고 아이템이나 이런 것,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해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좀 연령대가 좀 높게 나오는 높은 연령대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뭐 20, 30대, 40, 50대 좀 고르게 나는데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조금 연령대가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유튜브 광고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다난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 다난다 제가 아는 브랜드라 네, 다난다 베개 의 판매를 위한 잠재고 확보를 위해서 광고를 하신다면 다난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해주는 기능성 있는 베개니까 아무래도 고연령대도 좋지만,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광고도 좋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4, 50대 혹은 20, 30대에도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라면 그냥 동영상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고요. 유튜브가 아닌 채널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도 좋고, 또 새롭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뭐, 틱톡 같은 플랫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9시 반에는, 우리 또 김민경 강사님의 2023년 메타버스 시장 선점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 여기서 이제 다음 강의를 기다리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네, 9시 수고하셨습니다. 반이니까, 네,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네, 9시 네. 반에 바로 오겠습니다. 네, 그래도 10분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